국채금리 상승이 앞으로 시중금리 인상을 끌어낼 것이다. 그래서 부동산 100% 폭락한다. 안녕하십니까, 박찬호입니다. 오늘은 요즘에 핫 이슈 중에 하나인 미국 국채금리 상승과 자산시장의 폭락, 특히 이제 부동산 시장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상당히 여기저기서 얘기 나오죠. 드디어 폭락의 기조가 섰다. 근데 정말로 좀 자세히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는 이슈라서 따져봤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면 저는 이제 진짜로 이 의문이 생깁니다. 현재 금리 인상, 어떤 이유인지, 어떤 이유에 상승하는 건지, 그거 불문하고 무조건 폭락의 신호인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폭등한다 이런 기조 얘기 아닙니다. 우선 하나부터 따져보면 요즘에 사실은 미국 국채금리가 상승한 이유는 돈의 수요가 증가해서입니다. 그건 아시겠죠. 다들 알고 계시죠. 여기저기서 돈 필요에 아우성을 치는 거죠. 여기도 돈 써야 돼. 여기 우리 돈 필요해. 뭔 돈 필요해. 그런 돈 필요해가 만약에 이제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어떤 식량처럼 우리 식량이 필요해. 식량. 이러면 이제 위험한 거죠. 이게 생존을 위한 돈 수요의 증가에 의해서 어떤 금리 인상, 그래서 더 많은 이자를 줘야 돈을 꿀 수 있는 이런 상황. 옛날 우리가 조선시대 이제 우리가 구금이라 하죠. 쌀 빌릴 때 높은 이자 장난치면 이런 것들처럼 생존을 위한 거라면 이건 정말 무서운 신호죠. 위기감을 느끼셔야죠. 그런데 지금의 돈 수요는 좀 달라 보인다. 아니, 좀이 아니죠.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걸 오늘 좀 따져보겠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이것부터 한번 따져보죠. 돈을 빌릴 때, 즉 누군가 우리가 돈을 차입할 때, 돈을 은행에서 대출할 때 이유가 항상 같나요? 대부분 이유는 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투자냐, 생존이냐. 예를 들면요, 보통 부동산 담보대출, 뭔가 투자를 해서 대출을 끼고 하는 투자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잔금 대출로 그렇게 합니다. 이건 투자입니다. 자, 생활자금 대출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세도 그렇지만 매매 대출에 보면 이미 내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가지고 어떤 내가 장사를 하는데 잘 안 돼. 우선 이걸 가지고 해서 생활자금이죠. 그런 빌리는, 이건 생존을 위한 대출입니다. 서로 돈을 빌리고 금리 약간 거의 비슷할 겁니다만 이유는 다르죠. 자, 기업 대출. 기업이요. 뭔가 미래 시장, 뭔가 변화 시장에서 틈을 봤어요. 뭔가 나도 애플이 될 수 있어. 뭔가 테슬라가 될 수 있어. 뭔가 새로운 변형이 크게 왔을 때, 그럴 때 우리는 큰 차입을 생각합니다. 내가 이걸 이자를 좀 더 주고라도 상당한 이득을 볼 수 있던 자신감. 이럴 때 설비 투자가 대규모로 나섭니다. 자, 그런데 그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업도 걔와 같이 뭔가 생존을 위한 운영 자금이 부족하죠. 영업이 안 돼서. 이렇게 해서 빌리는 돈의 이유라면 이유는 결과는 심각합니다. 자, 유통업 쪽에서요. 예를 들면 우리 이제 제일 설명이 쉬워요. 뭔가 내년에 뜰 것 같아. 올해 뭔가 이 농사를 많이 안 졌어. 내년에 수요 크게 뛰는 것들. 보통 그럴 때 우리가 창고 놔두고 사재기 하죠. 사재기. 그래서 사재기 할 때도 돈을 차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당장에 많은 양을 차입하려고. 사들려고. 공격적으로. 이럴 때 이건 하나의 투자 개념의 차입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밀린 대금을 주기 위한 돈을 빌린 거라면 이건 다르죠. 둘 다 돈을 빌립니다. 둘 다 똑같은 양의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유가 다르기 때문에 결과도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기서 예상하시죠? 그 다음에 결과가 다를 거라는 거. 한쪽은 엄청난 공격적 투자에 의해서 인플레 걱정을 하겠죠. 한쪽은 급락할 수 있는 전조가 될 수도 있겠죠. 이거를 먼저 머리에 두고 지금의 돈의 수요에 대한 이유를 구분하여 생각 좀 해보셨으면 합니다. 자, 좀 가보시죠. 자, 우선은 공포 이슈. 지금 이제 공포는 이제 이거죠. 미국 국채금리. 무섭습니다. 야 때문에 일어납니다. 야 때문에. 최고 수준이래요. 그래서 미국이 안전자산인데 이자를 더 줘야 돈을 빌리는 상황이 됐습니다. 미국이 망할 것 같아서. 보통 우리가 이제 회사채도 옛날에 보면 위기 기업들, 뭔가 막 기업의 운영자금이 필요한데 뭔가 회사가 운영이 안 좋아요. 안 좋을 때 이 금리를 막 올리거든요. 7%, 8%. 그렇듯이 미국이 지금 안 좋아서 망할 것 같아서 코로나로 끝장날 것 같아서 그래서 저거 올린 것 같습니까? 아니죠. 지금 미국은 대출 연체율부터 모든 게 대최저죠. 왜 안전자산이 미국 국채가 이자 더 주고 돈 빌리나? 이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 시기입니다. 좀 더 가보죠.
엄습해오는 인플레이션 공포. 미국이 불안해서가 아니고요. 인플레이션 공포. 저게 무슨 말인지. 너무 우리가 어렵게 인플레이션 단어를 쓰고, 그 다음에 뭐 금리 상승이면 다 폭락, 무조건 단순하게 싹둑! 앞뒤 자르고 하는데, 좀 오늘은 풀어보자 이거죠. 미 장기 국채금리 급등하자 글로벌 증시 급락. 당연히 돈이 빠져나가죠. 수많은 돈이 이것저것에서 많이 돈이 들어가 있었는데, 순간 또 빼기도 쉽죠. 부동산은 빼려고 해도 매매 안 되면 못 빼요. 뭔가 락이 걸리는 것처럼 되게 슬로우한데 이거는 순간입니다. 자, 그리고 경기 회복의 방점에서 금리 인상 현실화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저것 때문에 말이 많은 거죠. 근데 앞에 전조는 금리 회복의 방점을 찍은 다음에 단어가 나왔습니다. 자, 인플레이션 예측 공포.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일반인이 보시기에 무슨 말이냐면 오늘 살 양파값이 내일 살 양파값보다 쌉니다. 오늘 산 게 무조건 싸요. 내일부터는 내일 모레 일주일 뒤, 한 달 뒤, 1년 뒤 무조건 가격이 오를 거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은 심리가 어떻게 되냐? 사둬야죠. 사재기해야 되죠. 원자재값이 막 뛸 것 같아요. 기업이. 우리가 일본이 우리 짜증나게 경제를 공격했을 때 대기업들이 그런 여러 가지 원자재들 미리 사두죠. 그때 그럼 사두려면 돈을 어떻게 됩니까? 써야 되죠. 자기 돈이 있을 수도 있으나 일부는 차입해야 되겠죠. 공격적으로. 왜? 운영자가 버텨야 되니까. 그럴 때입니다. 지금의 공포는 원자재가 비싸질 것 같아서. 또는 다른 거죠. 이 코로나 사태 이런 걸로 새로운 시장이 열렸죠. 공격적인 무슨 틈새가 보여서. 선투자 사재기 필요. 이런 식입니다. 자, 다시 풀어보겠습니다. 이게 워낙 중요한 거라서. 미국 국채금리 상승은 인플레이션 예측 공포에서부터 나온 겁니다. 뭐라고요? 빨리빨리 사두고 빨리빨리 설비 투자하기 위해서. 이곳이 여러 곳에 널린 거죠. 근데 이게 불안한 시기면 그래도 미국 국채 삽니다. 왜? 불안하니까. 뭔가 근데 다른 데이터들이 아니면 우리가 봐도 기업들이 뭐가 네가 사는 게 네가 투자하는 게 맞아. 승부가 돼 보여. 네가 이자를 이만큼 더 올려줘도 네가 더 벌 것 같아. 이럴 때 미국 국채가 외면당합니다. 자, 원자재가 비싸지고요. 미리 선투자합니다. 시장이 어떨 때? 긍정적일 때. 자, 투자 감소는 당연히 부정적일 때 지금 상황은 그게 아니어 보입니다. 왜? 부정적이면 미국 국채 사요. 자, 돈을 끌어당겨 투자를 하는 거고요. 이것은 여기저기 돈이 필요해 아우성을 하는데 그 아우성이 투자에 관련된 그런 투자가 많아지고 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는 사재기, 먼저 선 사두는 거죠. 이자 더 지금 아우성합니다. 자, 돈은 수익을 찾아갑니다. 미국 국채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쩔 때 조건이 있죠. 마이너스 예측이 아닐 때. 마이너스 예측이면 무조건 안전자산이어야 돼요. 지금은 그래서 제가 무슨 말 하냐면 폭등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만 폭락의 상황은 아닌 상황이라 먼저 1차적으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기업과 투자은행 모두 새로운 시작에 대한 업의 신호, 가격 업도 있고요. 또는 새로운 틈새에 대한 뭐 그런 긍정 신호가 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 이유는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돈의 수요가 아까 제가 말한 이제 뭐 이 코로나가 또 한 번 더 얘기할 필요가 있거든요. 코로나 새로운 돈의 수요를 만듦. 일부는 이제 회복이죠. 우리가 말하는 거 경기 회복. 또는 거는 다른 거는 새로운 시장 출현이죠. 이번에 예를 들면 비대면 시장에서 엄청나게 활성화됐죠. 사실 쿠팡이 이번에 성공한 것도 저런 이유도 있죠. 미국에 상장할 때 시장을 회복시키는데 엄청 돈의 수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회복시키면 또 핑핑 돌겠죠. 핑핑. 그 다음에 새로운 시장을 봤습니다. 기업의 투자 욕구를 불러일으킬. 그리고 기업에게 또 다른 압박이 옵니다. 인플레이션. 야, 저거 오를 것 같아. 이렇게 두 가지가 회복되고 투자 욕구 생기면, 왜냐면 이게 파산 신호가 별로 없어. 개인들의 연체 신호가 별로 없어. 자, 저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인플레이션. 물가가 올라. 그러면 어떻게 되지? 야, 먼저 사두자. 야, 우리 새로운 틈새가 보이는데 저 어떻게 되지? 미리 선 투자를 해서 공격하자. 더군다나 이제 오픈된 정보, 꼭 미국 국채만 아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는 정보의 독점 시대에 지금은 많이 오픈돼 있고 이게 분석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죠. 더군다나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맑아졌죠.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시장이 어떻다는 게 되게 선명해진 게 많아요. 그런 시장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은행이나 기업도 확실히 판단을 내리죠. 이거 확실히 이자 더 줘도 너 수익 날 것 같아. 코로나는 자산시장에서 마이너스 요인만 만든 게 아닙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더 나가보죠. 국채금리 상승이 지금 얘기하시는 분들 보면 폭락을 앞으로 시중금리 인상을 끌어낼 것이다. 그래서 부동산 100% 폭락한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우선 금리 상승 이유를 좀 구분해야죠.
금리 상승이 무조건 모든 걸 마이너스 요인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긍정의 효과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거를 다 무시한 거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아까 이유를 처음부터 구분한 겁니다. 처음에 아까 보셨죠? 이게 투자 개념일 때 투자 요인에 의한 돈 수요 증가, 투자 돈 수요가 만든 금리 상승. 당연히 여기저기서 우리가 돈을 끌기 위해서 경쟁이 심해지니까 금리 이자 더 줄게 이 말을 합니다. 제한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다수의 투자는 원자재 가격 상승을 만들어냅니다. 자, 이게 한 바퀴 돌면 어떻게 되죠? 두렵게 만들죠. 다음에 사면 저 경쟁 때문에 더 비싸지겠네. 그래서 더욱 큰 투자 압박을 받습니다. 사재기 이런 거요. 선투자나. 자, 이런 게 기본인데요. 좀 더 들어가 볼까요? 이 투자가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가든 저게 제 말은 긍정의 투자 요인인 수요가 증가했을 때. 자, 이거는 어떤 거는 회복을 대비한 돈의 투자고요. 어떤 건 새로운 시작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금리라는 거, 이 부분 이제 중요해요. 우리가 무조건 금리 상승하면 죽을 거다. 아니, 투자하는 사람이 그거 계산 안 할 것 같습니까? 은행에서 우리 부동산 할 때 PF라고 이런 말 들어보셨죠? 돈을 빌려줄 때. 이거 수지표부터 만들어가는 게 되게 많습니다. 너 정말 돈 남어? 너 이 가격에 이 땅 사서 이거 건축물 지어서 분양하면 돈 남니? 라고 따집니다. 그래서 그 수익을 보고 계산하는 거거든요. 수익성이 엄청 좋으면 금리 낮아질 수 있죠. 뭐든지 수익률 예상에 맞춰 빌려주는 거고 빌립니다. 이럴 때 당연히 일부 자산 시장 인플레이션 발생을 합니다. 즉 돈을 빌려주는 축도 국채를 버리고 딴 걸 투자할 때는요. 무슨 말이냐? 따져보고 한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무조건 금리를 올려받으니까 제일 위험한 시장으로 망할 거야. 그럼 돈 안 빌려줘요. 돈을 왜 빌려줍니까? 자, 금리 상승을 무조건 폭락이라 단어와 연결하여 주장하면 그거는 정말로 투자를 안 해보신 분이라 돈을 끌어서 어떤 사업을 안 해본 분이던가 투자자금 시장의 특성을 아예 모르던가 정말 무지하니까 대놓고 떠드는 사람이라고 저는 봅니다. 만약에 이런 식의 지금 수요라면 투자자금이 자, 아까 이제 다른 수요도 있었죠. 우리가 생존 이건 자, 생존 시장으로 가면 뭐죠? 개인과 기업이 정말 생존을 위한 차입이라면 두려운 시장이죠. 엄청난 고통이 다가오겠죠. 근데 지금 그런 시장이라면 미국 국채 샀겠죠. 이동 밀리지 않죠. 기업과 투자은행에게 자금은 지금 상황이 어떤 기회의 틈새 이게 보여질 때 아니면 방어차 자산 매입, 인플레이션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런 거기 때문에 저걸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작정 그렇게 폭락을 얘기하시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앞뒤로. 자, 부동산 주식 시장을 말을 하는데요. 보통 이제 엄청 영향이 가죠. 근데 이 두 시장이 좀 반응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뭐 잠깐만 예를 들면 주식 같은 경우는 당연히 기업이 선투자, 아까 말대로 선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빚이 늘어가죠. 당연히 올해의 재무제표는 좋지 않습니다. 나중에 수익이 났을 때 엄청난 큰 이득을 가겠죠. 쿠팡이 초기 투자 엉망이었던 거 아시죠? 재무제표. 미래의 수익을 보고 계속 투자한 거죠. 손정희 회장부터. 즉, 그래서 초반에 좋을 수가 없습니다. 주식시장이 다른 시장 자금 이동. 당연히 채권이 돈을 딴 쪽에서 야 우리 더 줄게 큰 돈들이 이동을 하죠. 이동을 합니다. 더구나 안전적이잖아. 저기는 확정 수익 주잖아.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빠르게 변화합니다. 더구나 주식은 빠르게 돈을 넣었다 뺐다 할 수 있죠. 부동산은 빠르게 넣었다 뺐다가 안 돼요. 자, 금리 압박 분명히 부동산도 받습니다. 안 받긴요. 받지요. 근데 자, 수익을 이게 잡아먹는 수준이라고 따져봐야 합니다. 무조건적 금리 압박에 답을 주느냐? 이건 아닙니다. 더구나 대한민국 주택시장은 전세지도가 있어서 근데 분명히 압박을 받겠지만 그래서 이건 좀 따져봐야 되는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런 상황에 이런 기업들이 투자라는 개념이 공장 증설, 창고 여러 가지 뭐 그다음에 우리는 오피스 뭐 이렇게 뭔가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사업할 때. 이럴 때 토지 시장 압박이 커집니다. 즉 가격이 오르죠. 특히 원자재 가격이 오릅니다. 이런 자금 흐름에 의해서 이게 전쟁을 중간에 벌이죠. 금리 압박과 이런 시장에서. 그래서 주택시장은 일부 이게 이제 조정과 이렇게 싸움이 되겠죠. 분명히 아까 말대로 수익을 잡아먹는 수준까지 가야 되니까. 근데 전체 시장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토지시장이 든든해집니다. 탄탄해집니다. 이게 수요 때문에. 자, 아까 말한 대로 부동산시장은 또 임대 수요 증가, 전세시장, 우리나라의 특유의 제도죠. 미국 국채 금리 아무리 올라도 그것 때문에 전세시장, 이 실제 공급이 없는 상황에서, 공급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전세가 내려가는 것과 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금리가 아무리 오르고 올라서 정말 최악의 상황 갈게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많이 망하겠죠. 임대 살 사람은 극도로 증가하겠죠.
그렇게 되면 일부 반전세, 월세 강화되겠죠. 그러면 상가가 잃어버렸던 어떤 수익성 시장에서 커지겠죠. 큰 양극화가 더 일어나겠죠. 상가가 못 주던 수익을 월세 수요가 커지면서 그 수익을 그 시장을 대체하겠죠. 좀 다르게 움직여요. 그리고 정말 반응력이 틀려요. 자, 마무리해 봅시다. 자, 원인이 다른 금리 상승은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듭니다. 현재 돈 수요 증가에 의한 금리 상승은 폭락의 전조가 아니에요. 왜? 보셨잖아요. 투자. 미국 국채가 2순위 밀릴 정도로 투자, 사재기 이걸 위한 인플레이션 공포에 의한 너 오늘 안 사면 내일 더 비싸. 이 말에 의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생존을 위한 돈 차입이 아니에요. 뭐 장기적 생존이겠지만 당장의 운영자금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폭락을 얘기하는 건 대단히 잘못된 것 같습니다. 뭐 대략적으로 이 정도로 끝내고요. 그래서 뭐 이게 폭등은 아닌데요. 이게 무조건적으로 그런 얘기만 하시는 건 아니고 차분히 시장을 나눠서 보시고, 더군다나 지금의 이제 LH 사태로 인해서 좀 문제가 심각해질 것 같습니다. 전세 시장에. 여러분 뭐 청약만 바라보던 분들 잘 고민하시고, 물론 보완책이 나오겠지만, 그리고 저런 단순히 무조건 금리 인상을 한쪽 방향으로 보는 얘기, 물론 이거 폭등 얘기 안 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보면 안 돼요. 분명히 이유를 찾아야 돼요. 왜 우리가 이자를 더 줘서 빌리는지, 돈이, 더군다나 미국 국채가. 그 고민을 해본 다음에 결론을 내는 게 맞습니다. 오늘도 감사하고요. 짧게 얘기를 나눠봤고, 또 다음 시간에 다른 걸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